자, 이번 시간에는 20.1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산화 환원 반응이 뭔가요? 산화 환원 반응. 간단하죠?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 그걸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전자를 서로 주고받는다.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무슨 건전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나 산화 환원 반응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연소 반응이 있죠. 장작불이 타는 연소 반응. 그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죠. 호흡. 그것도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죠. 그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지로 만들면은 전자가 흐르는 게 직접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게 명확히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자 흐르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전자가 분명히 물질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산염기 반응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염기 반응은 뭐예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 의하면은 H 플러스를 주고받는 반응이죠. 자, H 플러스 주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고요.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서도요. 전자를 주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그쵸. 환원제라고 해요. 그리고 전자 받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 용어들, 이런 의미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산화제, 환원제, 그리고 산화수, 산화력, 표준 환원전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해가지고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산화랑 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산화랑 환원. 자, 산화랑 환원 똑같은 용어인데도요. 세 가지 기준이 있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전자죠. 전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산화된 거예요? 얘가 전자를 잃었죠? 얘는 산화됐습니다. 얘는 전자를 얻었죠? 얘는 환원됐어요. 자, 근데 수소를 가지고선 우리가 산화 환원을 정의할 수도 있죠. 자, 명심해야 됩니다. H 플러스가 아니라 수소예요. 수소. 그냥 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 이온이 아니에요. 자, 수소는 양성자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수소는 전자를 잘 줍니다. 여러 가지 결합에 있어서 전자를 잘 줘요. 그러니까 수소랑 결합한다라는 것은 전자랑 결합하는 거랑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떨까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수소는 전자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소랑 결합하면은 환원이 되는 거고요. 수소를 잃으면은 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산소는 어떤가요? 산소는 전자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죠. 산소랑 결합한다는 건요, 전자를 뺏긴다는 의미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하면은 산화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산소를 잃으면은 그렇게 전자를 뺏어 먹던 애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 물질은 환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관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산염기에서도요. H 플러스를 주려는 힘이 강한 애를 뭐라 그래요? 강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H 플러스를 받으려고 하는 힘이 강한 애를 강염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자를 주려는 힘이 강한 물질을 강한 환원제라고 하고요. 전자를 받으려는 힘이 강한 물질을 강한 산화제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물질이 보통 강한 환원제일까요? 우리가 강산은 H 플러스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H 플러스를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니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강한 환원제는 전자를 안 좋아하는 물질이에요. 보통 금속 같은 경우가 강한 환원제입니다. 그리고 강염기는 어때요? 강염기는 H 플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물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산화제는 전자를 좋아하는 물질이고요. 보통 비금속입니다.
특히 이제 산소나 플로르 같이 전기 음성도가 큰 이런 원소들을 많이 포함한 물질일수록 전자를 좋아하고 강한 산화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강한 환원제는 환원력이 크다. 또 강한 산화제는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산이 얼만큼 강하냐, 염기가 얼만큼 강하냐에 대한 척도가 뭐였어요? 바로 KA랑 KB였죠. K가 크면 클수록 강한 산, KB가 크면 클수록 강한 염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얼만큼 환원제가 강하냐, 얼만큼 산화제가 강하냐, 그거에 대한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표준 환원전이에요. 표준 환원전이. 자, 표준 환원전이는요, 어디에 적용되는 개념이냐면은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어떤 반반응에만 적용이 됩니다. 볼타 전지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표준 환원 전위가 크다면요, 걔는 강한 산화제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여긴 환원이라고 하는데 얘가 산화제니까. 왜냐면은 표준 환원 전위가 크다라는 거는요, 그 물질이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전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전자를 좋아하면 걔는 강한 산화제인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환원제에 대한 강도의 척도는 없느냐?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표준 산화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준 환원전이는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준 환원전이, 그리고 표준 산화전이는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준 산화, 옥시데이션에서 온 거죠. 표준 산화 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척도를요, 같이 사용을 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질들은 산화제 또는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산과 염기랑은 약간 다르죠. 산은 H가 있어야 되고 염기는 비공유전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은 산으로만 작용하고 염기는 염기로만 작용했었어요. 근데 산화제랑 환원제는 좀 다릅니다. 어차피 전자는 모든 물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원제, 반드시 산화제가 아니에요. 어떤 물질들과 산화환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이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고 환원제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척도를 다 쓰면 헷갈리고요. 일반적으로 표준 환원 전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표준 산화 전위는 볼 일이 별로 없어요. 표준 환원 전위가 얼만큼 산화제가 강하고 얼만큼 환원제가 강한지에 대한 척도예요. 자, 표준 환원 전위가 크면 클수록 그 물질은 강한 산화제입니다. 반대로 표준 환원 전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물질은 강한 환원제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표준 환원 전위가 크면 클수록 그 물질은 강한 산화제예요. 표준 환원 전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물질은 강한 환원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물질로부터 표준 환원 전위가 큰 물질로 전자는 자발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돌멩이가 위에서 아래로 저절로 굴러 내려가죠. 똑같은 겁니다.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물질에서 표준 환원 전위가 큰 물질로 전자는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제 4.8이에요. 20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4장에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잘 이해를 하려면요, 산화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산화수가 뭡니까? 산화수. 산화수라는 건요, 먼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어떤 원자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물질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다.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할 때 물의 산화수가 얼마냐, 이산화탄소의 산화수가 얼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이루고 있는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냐,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냐, 이렇게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산화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어떤 물질의 공유 결합 전자쌍을 전기음성도가 더 큰 원자한테 다 줬다고 가정했을 때의 핵전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물이 있어요. 물이 있을 때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에는 결합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전자식이 있고요. 지금 산화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한테 얘를 다 몰아주는 겁니다. 전기음성도가 뭐가 더 커요? 당연히 산소가 더 크죠. 다 몰아줬다고 가정했을 때의 각각의 핵전화, 그게 바로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각 원자의 산화수예요. 자, 지금 수소는 전자를 하나 잃었죠, 지금.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지금 전자 두 개를 얻은 셈이에요. 원래는 얘는 원자과 전자 6개였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8개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바로 산화수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도 해볼까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돼 있죠. 전기음성도가 당연히 산소가 더 크니까 여기 있는 결합 전자쌍을 전부 산소한테 줬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는 어때요? 전자 두 개를 더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고, 탄소는 지금 전자 4개를 잃은 셈이죠. 얘 원자과 전자가 원래 4개였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 셈이잖아요. 얘는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은 그 물질의 전체 전하가 나오겠죠. 어차피 물도 중성물질이니까 다 합쳐서 0, 이산화탄소도 중성물질이니까 모든 원자의 산화수를 다 합치면 0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온 같은 경우는 알자 전하를 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여러 가지 화합물 중에 들어있는 황의 산화수를 구해라 이겁니다. 예. 황은 이제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겠죠. 자, H2S예요. H2S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결합 전자쌍 얘를 전부 다 전기음성도가 더 큰 황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은 전자 두 개를 더 얻은 셈이니까, 그죠? 원래는 자기 건데 하나를 더 얻었잖아요. 각 결합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이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수소는요, 대부분의 결합에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수소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황의 산화수는 모르죠. 하지만 전체를 합치면 분자가 전하가 0입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B번을 보겠습니다. S8 그냥 황끼리만 있죠. 황끼리만 있는데 무슨 전자를 얻거나 잃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황의 산화수는 그냥 0입니다. 자, SCl2다.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반대죠. S랑 Cl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결합 전자쌍이 전부 염소한테 갔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황은 지금 전자 두 개를 잃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대부분의 염소는 결합해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진 염소가 두 개가 있고, 황의 산화수는 몰라요. 하지만 전체 분자의 전하는 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D는 어떨까요? Na2SO3인데요. 얘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리기가 힘들죠. 그냥 아까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Na2, Na는 알카리 금속이니까 모든 물질에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요. 전자를 하나를 잃으니까.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 더하기 황의 산화수는 모릅니다. X 더하기 산소는 대부분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근데 전체가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입니다. 그럼 X는 뭐예요? 예.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Na2SO3에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4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O4 2-는 어떨까요?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황의 산화수는 모르는데요.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4개가 있죠. 4개가 있고 전체 전하는 이온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가 바로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똑같은 황이지만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6까지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황이 가장 산화된 상태인가요? 예. 가장 산화됐다라는 것은 전자를 가장 많이 뺏겼다라는 거죠. 전자를 가장 많이 뺏겼으면요. 산화수가 제일 큽니다. 예.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그 원소는 많이 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산화수가 클수록 그 원자는 많이 산화가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SO4 2-에 들어있는 요 황이 가장 산화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황은 더 큰 산화수를 가질 수 있을까요? 플러스 6보다 더 큰, 플러스 7이나 플러스 8의 산화수. 그거는 거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이 전자를 뺏겨봤자 결국은 원자가 전자에서 뺏기는 거죠. 근데 황의 원자가 전자가 원래 몇 개예요? 6개잖아요. 아무리 많이 뺏겨봤자 6개밖에 못 뺏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요. 어떤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 산화수는 그 원자가 전화수입니다. 예. 질소는 최대 산화수가 플러스 5고요. 황은 최대 산화수가 플러스 6입니다. 왜냐면 원자가 전자가 각각 5개, 6개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중에서 뭐가 산화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얘가 산화수예요.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한테 전자쌍을 다 몰아줬다고 가정했을 때 핵전화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입니다. 자, 똑같이 나눠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핵전화는 뭘까요? 걔는 산화수가 아니라 형식전화인 거죠. 형식전화. 여기서는 형식전화가 H도 0, 염소도 0입니다. 자, 산화수랑 형식전화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산화수도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형식전화도 극단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어때요?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양극단적인 상황이고 이 부분 전화가 가장 이제 이 분자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20.1인데요. 배터리에서 이런 산화 환원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럴 때 뭐가 산화제고 뭐가 환원된지를 알아봐라 이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산화수를 비교해 보는 거죠. 만약에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예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전자를 잃은 거죠. 전자를 잃은 거고 얘는 산화가 된 거고요. 얘는 환원제입니다. 자, 헷갈리죠?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하면 전자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걔는 환원이 된 거고요. 걔는 산화제입니다. 자, 용어가 이렇게 막 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화수가 증가하면 전자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걔는 산화된 거고요. 전자를 주는 애니까 환원제입니다.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전자를 얻은 거죠. 전자를 얻은 거는 걔는 환원이 된 거고요. 전자를 뺏어 먹은 거니까 걔는 산화제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반응 전후에 얘네들의 산화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해보면은 카드뮴 고체니까 그냥 금속이니까 얘는 당연히 0입니다. 자, 보자마자 얘는 어때요? 지금 카드뮴 고체니까 얘는 분명히 환원제로 작용할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CdOH2. OH는 지금 마이너스 1가 이온이죠. 근데 이 전체가 전하가 0이니까 카드뮴은 CD2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죠. 이온의 경우는요. 그 이온의 전하 자체가 산화수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뮴의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한 거예요. 당연히 산화가 된 거고 전자를 잃었고 환원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니켈은 어떨까요? 니켈의 산화수는 지금 얘가 플러스 4네요. 근데 이쪽에서는 어떤가요? 니켈의 산화수가 플러스 2네요. 그죠? 왜 그래요? OH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가인데 걔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전체 전하가 0이라는 것은 니켈의 산화수가 플러스 2라는 얘기죠. 자, 산화수가 감소했죠? 그럼 전자를 먹은 거예요. 전자 두 개를 먹었고 얘는 산화제입니다. 자, 그럼 다 나왔네요. 카드뮴은 환원제, 니켈 OH2 요 물질 자체가 산화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 환원된 건, 직접적으로 전자를 뺏어 먹은 거는 니켈 원자지만 우리가 산화제다, 환원제다 할 때는 그 물질을 얘기를 하거든요. 니켈 OH2가 산화제고요. 그리고 반응 전후에 수소나 산소의 산화수는 하나도 안 변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보충 예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응을 딱 봤을 때요. 수소나 산소의 산화수는 변화가 없어요. 이 수소나 산소의 산화수가 변화가 있으려면 H2나 O2나 이런 애들이 있을 때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거의 수소는 계속 플러스 1의 산화수, 산소는 계속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유지를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알루미늄이 산화수가 0이었다가 여기서 플러스 3으로 변했죠. 알루미늄은 산화수가 커졌습니다. 전자를 잃은 거고 얘는 환원제가 되는 거죠. 자, MnO4-는 어떤가요? 여기서 망간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망간의 산화수를 X라고 놓으면은 X 더하기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죠? 근데 그게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를 더했더니 이온의 전하수인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X는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7입니다. 근데 얘가 반응을 거친 후에 어때요? 망간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됐죠? 자,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전자를 뺏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얘 스스로는 환원됐고 얘는 산화제인 겁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루미늄이 환원제, MnO4- 이온이 산화제가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산화 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